야, 얘 가난해서 학교 다닐 때 도시락에 반찬이 김치 하나밖에 없던 거 기억해?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 학창 시절에 일삼던 괴롭힘을 또다시 반복하는 나쁜 동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날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수십 년이 지났어도 약자를 괴롭히는 나쁜 심성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처럼 한번 해볼까? 그때였어요. 그는 갑자기 머리에 소주를 붓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키득대는 소리가 가득했고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남성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들은 잘못했다며 후회하게 되는데요.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5시 50분. 중구청사 앞 도로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조용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그 어둠 속에서 정갈한 정장을 입고 걷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김태민, 42세.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구청장 중 한 명이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매일 이 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구청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태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죠. 권력자라는 무게감보다는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라는 마음가짐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태민은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도시재생 프로젝트 최종 회의, 주민 민원 처리, 예산 검토까지.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바쁘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서 김 과장이 미리 와서 준비해둔 것이었죠. 잠시 후 김 과장이 들어왔어요. 구청장님, 오늘 도시재생 프로젝트 최종 회의 자료입니다. 태민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한산 자락의 구도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었어요. 서류를 훑어보는 태민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주민들의 의견, 환경 영향평가, 예산 검토까지 모든 것이 그의 판단 하나하나에 달려 있었죠. 오전 9시 회의실에 들어서자 과장급 공무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다, 구청장님. 정중한 인사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태민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회의를 시작했어요. 북한산 자락 개발권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와 주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세요. 하지만 구청장님, 개발업체들의 압력이 상당합니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요. 태민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주민 의견 조사 결과가 명확합니다. 67%가 환경 보호를 우선한 개발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태민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죠. 개발업체들의 로비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럼 A 업체의 제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반려해야죠. 개인적인 관계나 압력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공정함을 추구하는 태민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던 중 젊은 공무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죠.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인가요? 태민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선배의 표정이었죠. 승진 시험에 또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민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한 번의 실패가 끝은 아니에요. 저도 공무원 시험에 3번 떨어졌거든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들은 당신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젊은 공무원의 눈에 희망이 다시 떠올랐어요. 태민의 따뜻한 격려가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죠. 이런 일들이 태민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거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녁 7시 태민은 마침내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풍겨나왔죠. 부엌에서는 아내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시의원이라는 바쁜 직책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어요. 두 사람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깊은 신뢰와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었죠.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개발업체들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당신답게 공정하게 처리하겠네요. 태미는 아내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수지는 항상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죠. 이런 든든한 파트너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수진이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를 태민에게 건넸어요. 이거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공지인 것 같아요. 태민은 봉투를 뜯어보았어요. 서울고등학교 92학번 동창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 어두운 3년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동창회라.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반가움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네요.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이라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이준혁, 강민수, 박성호. 그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태미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는 다른 사람이야. 그때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태미는 키가 작고 살이 쪘으며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낡은 교복을 입고 김치만 들어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운동화도 구멍이 났지만 새로 살 돈이 없었죠. 그때 이준혁이 다가왔어요. 야, 뚱보! 오늘 도시락 뭐야? 또 김치만 있어? 야, 냄새난다. 김치 냄새 때문에 못 앉겠네. 너 집이 진짜 가난하구나. 불쌍해라. 태미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참기만 했죠.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부서져 가고 있었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지만 집에 가서도 부모님께는 말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봐서였죠. 거울 앞에 서 있던 태민이 현재로 돌아왔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펼쳤어요. 거실로 돌아간 태민에게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괜찮아요?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라서 긴장되는 것 같아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요. 당신이 힘들어한다면. 아니에요. 가야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럼 저도 함께 갈까요? 나중에 와주세요. 혼자 먼저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일찍 나온 거였죠. 구청 복도를 걷는데 직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했어요. 구청장님, 안녕하십니다. 일찍 오셨네요, 구청장님. 네, 좋은 아침이에요. 그는 모든 직원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인사들이었죠.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중 비서가 커피 한 잔을 가져왔어요. 구청장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우시네요. 태미는 잠시 멈칫했어요. 동창의 생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겉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시는군요. 좋은 시간 되실 거예요. 하지만 태민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도시재생 프로젝트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회의실에는 구청 간부들과 시 공무원들이 모여 있었죠. 북한산 자락개발건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난주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면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A건설에서 상당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태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터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50년 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태민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담겨 있었죠. A건설 제안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오도록 하세요. 과장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지시를 받아들였어요. 태민의 리더십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거든요.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이끄는 리더십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태민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동창회. 그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태민이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이준혁 일당이 다가왔죠. 야, 뚱보. 뭐 먹어? 태민은 도시락 뚜껑을 닫으려 했지만 강민수가 채 가로막았어요. 어디 보자. 오늘도 김치만 있네. 반찬이 왜 이렇게 초라해? 집이 얼마나 가난하면 김치밖에 못 사오냐? 그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주변 아이들도 따라서 웃었죠. 태민은 그때 세상에서 가장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야, 우리가 치킨이라도 사줄까? 대신 조건이 있어. 뭔 조건이요? 무릎 꿇고 저는 뚱보입니다. 라고 말해.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아이들이 태민을 바라보고 있었죠. 태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안 할 거야? 그럼 내일부터 더 재미있게 놀아주지. 태민은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뚱보입니다. 교실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어요. 태민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사무실에서 그때 일을 떠올리던 태민의 손이 떨렸어요.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는 더 이상 그때의 약한 소년이 아니었거든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어 직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고 갔어요. 구청장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태민도 마침내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오늘 밤 그는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태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야. 당당하게 가자.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20년 전의 그 아픈 기억들이 오늘 밤 다시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태민을 보며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가야 해요? 안 가도 되는데. 가야겠어요.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성취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럼 제가 함께 갈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혼자 가볼게요. 나중에 와주시면 돼요. 태민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기 어려웠거든요. 화려한 정장을 입으면 자랑하는 것 같고 너무 평범하게 입으면 또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결국 그는 평범한 캐주얼 옷을 선택했어요. 그가 누구인지는 옷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태민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는 김태민 구청장이야. 그때의 왕따 학생이 아니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라오고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당당할 수 있을까? 그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어요. 그날 밤 태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그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죠. 동창회.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태민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죠. 묻어두고 싶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1999년 고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이었어요. 태민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학교에 갔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산산조각이 났어요. 첫 자기소개 시간. 안녕하세요. 김태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때문에 이미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어? 쟤 되게 통통하네? 목소리도 재밌어. 어디서 왔대? 옷도 좀 이상한데? 태민이 입고 있던 옷은 형이 입던 것을 물려받은 거였어요. 사이즈도 맞지 않았고 색깔도 발에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각자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태민도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김치와 밥뿐이었어요. 이준혁이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야, 여기 봐. 제 도시락 김치밖에 없어.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태민에게 집중되었죠. 태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진짜네. 반찬이 김치 하나뿐이야. 우리는 돈가스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는데. 태민은 급하게 도시락 뚜껑을 닫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부터 태민의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등교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어요. 태민이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이준혁이 다가왔어요. 야, 뚱보! 체육복 어디 뒀어? 여기 있는데요. 어디 보자. 그는 태민의 체육복을 낚아채더니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실수했네, 미안. 아, 이제 어떻게 체육 수업 들어? 선생님한테 말해야겠다. 저는 체육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태민은 그때 혼자 운동장으로 내려가서 흙투성이가 된 체육복을 주워야 했어요. 손이 더러워졌지만 눈물이 더 많이 났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체육 선생님조차 태민을 나무랐어요. 김태민, 체육복 관리를 제대로 해.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그날 태민은 더러운 체육복을 입고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아이들의 비웃음을 견디면서 말이에요. 집에 돌아간 태민은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태민아, 학교는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 차마 말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손이 거칠어져 있었고 항상 피곤해 보이셨죠. 태민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방에서 태민은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언젠가는 당당해질 거야. 그때 태민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공부였어요. 성적만큼은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준혁 일당에게는 조롱거리였어요. 야, 공부벌레. 또 1등 했어? 가난한 애가 공부해봤자 뭐가 되겠어? 대학 갈 돈이나 있어? 태민은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참았죠. 가장 치욕적인 일은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어요. 그날은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태민은 달리기를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뛰었죠. 땀범벅이 되어 물을 마시러 가는데 이준혁 일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뚱보! 뛰는 모습이 웃기더라. 돼지가 뛰는 것 같았어. 사진 찍어둘 걸 그랬나? 태민은 물을 마시며 그들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준혁이 갑자기 태민의 물병을 빼앗더니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실수했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때 태민이 처음으로 항의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뭐?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봐라, 쟤가 화내네. 그래? 그럼 제대로 화낼 만한 일을 해줘야겠네. 그들은 태민을 체육관 뒤쪽으로 끌고 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무릎 꿇어. 싫어요. 안 꿇을 거야? 그럼 내일부터 더 재미있게 놀아주지. 태민은 결국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마음 안에서 뭔가가 산산조각 났어요. 이제 저는 뚱뚱한 돼지입니다라고 말해.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목을 막고 있었거든요. 빨리 말하라고. 저는 뚱뚱한 돼지입니다. 그 순간 태민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기분이었죠. 다음에는 더 큰 소리로 말해야 해. 그들이 가고 나서 태민은 혼자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간 태민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빨갛게 부은 눈, 초라한 모습이 거울에 비쳤죠. 언젠가는 보여줄 거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정말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 날이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고 있을 때 태민은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도 일 때문에 오시지 못했거든요. 그때 이준혁이 콜라병을 들고 다가왔어요. 야, 태민아. 졸업 축하해. 고마워. 태민은 순간 이준혁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인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졸업 선물이야. 그는 갑자기 콜라를 태민의 머리 위로 붓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콜라가 머리카락과 얼굴, 옷에 흘러내렸어요. 끈적하고 불쾌한 감촉이었죠. 와, 졸업기념 샤워네. 사진 찍어야겠다. 교실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웃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안 봐도 되겠네. 3년 동안 재밌었어. 태민은 그때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콜라가 흘러내리는 것도 그냥 막고 있었죠. 마음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내 마지막인가? 담임 선생님마저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오히려 태민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죠. 김태민, 옷 정리하고 집에 가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친구들과 잘 지내야 해.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친구들이 장난친 것 같은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선생님조차 가해자들 편이었어요. 태미는 그 순간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죠. 집에 돌아간 태미는 샤워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샤워실에서 나는 물소리가 울음소리를 가려주었거든요. 태민아, 졸업식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 또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태미는 일기장에 썼어요. 언젠가는 당당해질 거야.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정말 가능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대학 입학 후에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태미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혹시 또 무시당할까봐 늘 조심스러웠거든요. 태민아, 우리랑 같이 밥 먹을래? 아니요. 전 혼자 먹을게요. 왜? 같이 먹으면 좋잖아. 그냥 괜찮아요. 사실은 또 무시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고등학교 때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태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부에만 매달렸죠.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과제도 완벽하게 해냈어요.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어요. 장학금도 받았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행정학과 교수님이 태민에게 말씀하셨어요. 태민 학생, 공무원 시험 준비해보는 게 어때요?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요? 네. 행정 감각이 뛰어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이 공직에 적합해요. 그때부터 태민은 공무원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안정적이면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공무원 시험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해야 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책을 놓지 않았죠.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구나.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졌어요. 태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다른 일을 찾아봐도 돼. 아니에요, 엄마. 꼭 합격할 거예요. 세 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태민은 혼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해냈어. 공무원이 된 후 태민은 열심히 일했어요. 주민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근무했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결했어요. 태민 씨, 승진 시험 준비해 보세요. 실력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단계를 밟아 올라갔어요. 주임, 계장, 과장을 거쳐 국장까지 승진했죠. 그리고 마침내 구청장이 되었어요.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나이가 젊으신데 구청장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이보다는 열정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유세를 하면서 태민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공개했어요.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주민들은 태민의 진솔함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를 구청장으로 선택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던 태민이 현재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고 수많은 주민들이 그를 믿고 따르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내일 그들을 만나게 되는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과연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날이 될 거였어요. 수진이 거실로 나와 태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잠이 안 와요? 네, 좀 복잡해서요. 내일 일 때문이에요? 동창회예요. 고등학교 때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어서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을 봐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었는지. 태민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용기가 나요. 내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바로 달려갈게요. 네, 알겠어요. 그날 밤 태민은 꿈을 꿨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그 끔찍한 기억들이 꿈속에서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이준혁이 웃고 있었어요. 야, 뚱보. 아직도 이래? 변한 게 없네. 태민은 꿈속에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깨어난 태민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꿈이었구나.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 생생했어요.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거든요. 태미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야. 당당하게 가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그는 과거와 마주해야 했어요. 20년 넘게 묻어두었던 상처와 직면해야 하는 시간이었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민의 가슴은 벌써부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동창회 당일 오후 6시. 태민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기 어려웠거든요.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자랑하는 것 같고 너무 평범하게 입으면 또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결국 그는 평범한 회색 니트와 청바지를 선택했어요. 누구인지는 옷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태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야. 당당하게 가자.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태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준비됐어요? 네, 가야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바로 달려갈게요. 고마워요. 그는 아내에게 가벼운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차 안에서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과연 변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 7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화려한 조명과 장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태민이 가는 곳보다 훨씬 비싸 보이는 곳이었죠. 입구에서 태민은 잠시 주저했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쪽 테이블에서 3명의 남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준혁, 강민수, 박성호.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체격은 좀 달라졌지만 그 특유의 거만한 표정은 그대로였거든요. 이준혁이 태민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김태민. 너 정말 왔네. 태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순간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안녕, 오랜만이야. 어머, 살은 좀 빠졌네. 그래도 여전히 별로 보이는데? 태민의 마음이 순간 움츠러들었어요. 첫 마디부터 비웃음이었거든요. 앉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태민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죠. 요즘 뭐해? 아직도 사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직장 다녀. 직장? 어디서? 혹시 공무원이야? 태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응, 공무원이야. 아, 역시 너 같은 애는 공무원이 딱이지. 그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공무원을 무시하는 투였죠. 우리는 다 사업해서 잘 나가거든. 나는 유통업하고. 나는 건설업이야. 요즘 대박 나고 있어. 나는 부동산업. 돈이 정말 잘 벌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태민을 의식한 자랑이었죠. 월 매출이 억 단위야. 직원들도 10명 넘게 거느리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 아파트 몇 채 건설하면 수십억씩 들어와.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지. 요즘 집값 보면 알잖아. 태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자랑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태민아, 너는 월급이 얼마나 나와? 공무원이면 별로 안 나오지? 적당히 나와. 적당히? 우리 직원들 월급보다도 적을걸? 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태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나저나 결혼은 했어? 아내는 뭐해? 결혼했어. 아내도 공무원이야. 아, 공무원끼리 만났구나. 그럼 둘 다 월급쟁이네. 요즘 공무원 부부는 힘들다던데. 집 사기도 어렵고. 태민은 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준혁이 소주병을 들고 태민 앞으로 다가왔어요. 야, 태민아. 옛날 생각나네. 네가 맨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던 거. 맞아. 김치밖에 없었잖아. 그때 진짜 웃겼는데. 지금 생각해도 웃겨. 반찬이 김치 하나뿐이었어. 태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처럼 한번 해볼까? 그는 갑자기 소주를 태민의 머리 위로 따르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소주가 머리카락과 이마로 흘러내렸어요. 20년 전 콜라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순간이었죠. 실수했네. 미안.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았죠.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 동창들이 그 모습을 보고 키득거렸어요. 어머, 저게 뭐야? 아직도 당하고만 있네. 정말 변한 게 없어. 태미는 그 순간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굴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태미는 냅킨으로 천천히 머리를 닦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화도 안 내네. 역시 순한 양 같아. 아직도 당하고만 있는 스타일이구나. 그래, 그게 너다워. 변한 게 없어. 그들은 더욱 신이 나서 태미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은 어디 살아? 전세? 응. 역시 공무원이 집을 어떻게 사겠어. 우리는 다 자가야. 나는 강남에 아파트 세 채 있어. 하나는 내가 살고 나머지는 임대 줘. 또 자랑이 시작되었어요. 태민을 깎아내리기 위한 자랑이었죠. 아이는 있어? 아직 없어. 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공무원 월급으로는 힘들겠네. 태민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때 이준혁이 더욱 악랄해졌어요. 야, 태민아, 혹시 우리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일자리라도 하나 소개해 줄게. 맞아. 우리 회사에서 청소라도 시켜줄 수 있어. 아니면 경비원이라도. 레스토랑 안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민이 당하는 모습을 구경하려는 거였죠. 저 사람 누구야? 김태민이래? 고등학교 때 왕따 당했던 애. 아, 그 뚱뚱했던 애? 아직도 저러고 다니네. 태민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어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태민아, 요즘도 공부해? 예전처럼 도서관 다녀? 가끔. 공부벌레는 죽어도 공부벌레네. 그래서 뭐가 됐어? 공무원 된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뭐. 우리는 사업가라 차원이 다르지만. 그들의 비웃음이 계속되었어요. 태민은 점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차는 못 타? 혹시 지하철로 왔어? 택시로 왔어. 택시? 차도 없어? 우리는 다 벤츠나 BMW 타는데. 나는 포르쉐도 하나 있어. 주말용으로. 또 자랑이 시작되었어요. 태민을 깎아내리기 위한 끝없는 자랑이었죠. 이준혁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야, 태민아. 옛날 졸업식 때 기억나? 내가 콜라 부었던 거. 태민의 몸이 굳어졌어요. 가장 듣기 싫었던 이야기였거든요. 아, 그때 진짜 웃겼지. 콜라 범벅이 되어서 서 있던 모습. 사진도 찍었잖아.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태민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였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재미있는 추억일 뿐이었어요. 그때 네 표정 봤어? 완전 울상이었잖아. 맞아. 그래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더라. 순한 양 같았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태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의 분노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준혁이 새 소주병을 열며 말했어요. 오늘도 기념으로 한번 해볼까? 그만해. 태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어요. 제가 화내네. 봐라. 목소리 톤 좀 달라졌어. 그래? 그럼 옛날 추억이나 더 얘기해볼까? 그는 태민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어요. 너 그때 무릎 꿇고 저는 뚱뚱한 돼지입니다 라고 했잖아. 기억나?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장 치욕적인 기억이었거든요. 아,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지금도 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주변 동창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구경거리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태민은 그때 일어서려고 했어요. 난 가볼게. 어디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는 태민의 팔을 붙잡았어요. 힘이 세서 태민은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죠. 도망가지 마.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맞아. 20년 만인데 이렇게 가면 섭섭하지. 태민은 완전히 갇힌 기분이었어요. 마치 고등학교 시절 교실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준혁이 소주잔을 태민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자, 건배하자. 옛날을 기념해서. 좋지. 예전처럼 재밌게 놀아보자. 태민이도 좋지? 태민은 어쩔 수 없이 소주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살아계셔? 응, 살아계셔. 아직도 공장 다니셔? 너희 아버지. 은퇴하셨어. 힘드셨겠네. 평생 공장에서. 그들의 말투에는 동정이 아니라
무시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사업하셔서 편하게 지내시는데. 맞아. 용돈도 매달 드리고. 우리는 효자잖아. 태민이는 어때?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 공무원 월급으로 뭐래? 그들의 비웃음이 계속되었어요. 태민은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강민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야, 사진 찍자. 20년 만에 만났는데. 좋지, 기념사진. 태민이도 같이. 아니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같이 찍어야지. 그들은 강제로 태민을 세워 사진을 찍었어요. 태민의 머리에는 아직 소주 냄새가 나고 있었죠. 이거 SNS에 올려야겠다. 2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이라고. 그건 안 됐으면 좋겠어. 왜? 부끄러워? 아, 공무원이라서 그런가? 술 먹는 모습 올리면 안 되나? 태민은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어요. 구청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 공무원은 힘들겠네.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만. 그들의 놀림이 더욱 심해졌어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데 공무원은 뭐가 재미있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도움? 우리는 직접 사업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맞아. 우리가 세금 내면 너희가 월급 받는 거잖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태민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참고 있었어요. 그때 강민수가 더욱 악랄한 말을 했어요. 너 그때 무릎 꿇었을 때 정말 웃겼는데 지금도 할 수 있어? 오, 그거 좋네. 20년 만에 다시 보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태민은 완전히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때? 옛날처럼 한 번만? 그건 안 돼. 왜 안 돼? 친구 사이인데.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추억이지. 태민은 일어서려고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난 정말 가볼게. 야, 도망가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는 다시 태민의 팔을 붙잡았어요. 태민은 벗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맞아. 20년 만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우리 재미있게 놀아보자. 옛날처럼. 태민은 완전히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장난감 취급하고 있었어요.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어요. 마치 원시인들이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았죠. 저 사람 정말 불쌍해. 아직도 저러고 다니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태민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역시 와서는 안 됐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기서 도망가면 평생 이 굴욕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이준혁이 다시 소주병을 들고 태민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부어볼까? 옛날 생각나게.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러면 안 돼. 참아야 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참을 거야?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야?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참고 싶은 마음과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야, 사진 더 찍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 맞아. 태민이 소주 뒤집어 쓴 모습. SNS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날걸? 태민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성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진지했죠. 태민은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구청 직원들이었거든요. 김 과장과 박 주임이었어요. 그들은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더니 태민을 찾아 다가왔어요. 어? 저 사람들 누구야? 왜 우리 쪽으로 와? 태민이 아는 사람인가? 태민은 당황스러웠어요. 왜 직원들이 여기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 과장이 태민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구청장?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이준혁의 입이 벌어졌어요.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성호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태민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유였어요. 조롱의 시선이 아니라 놀라움의 시선이었거든요. 태민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구청장님? 그 한마디가 레스토랑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김 과장은 태민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 있던 박 주임도 마찬가지였죠.
구청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급한 보고 사항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태미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A건설 관련해서 시급히 보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님과의 회의 전에 검토하셔야 할 서류도 있고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이들에게 집중되었어요. 이준혁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놀리던 상대가 구청장님이라고 불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잠깐, 구청장님이라고 했어? 강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설마 그게 박성호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야, 저 사람들 누구야? 왜 태민이한테 구청장님이라고 해? 태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의 위축된 모습이 사라지고 냉정하고 단호한 표정이 나타났죠.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그럼 저희는 이만. 내일 아침 8시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두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가자 레스토랑 안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침묵. 그 무거운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태민아, 구청장이 뭐야? 태민은 냅킨으로 머리에 묻은 소주를 닦으며 조용히 답했어요. 중구청장이야.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갑자기 몇 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중구청장 김태민. 설마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성호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럼 네가 그 김태민 구청장이야? 맞아. 한마디 답변이었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어요. 주변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구청장이라고? 진짜? 그 유명한 김태민 구청장? 신문에서 본 적 있는데 강민수는 갑자기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몇 년 전 자신의 건설회사가 구청 발주공사에 입찰했다가 탈락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심사위원장이 바로 김태민이었어요. 그때 우리 회사 탈락시킨 게 너였어? 태민은 냉정하게 답했어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한 거죠. 그게 너였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박성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에서 반려당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설마 내 개발 허가 반려한 것도? 환경 기준에 미달되었죠.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성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몇 년 전 허가가 반려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기억났거든요. 이준혁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잠깐만. 네가 정말 구청장이야? 믿기 어려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힘이 실려 있었어요.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죠. 그때 한 중년 남성이 태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혹시 김태민 구청장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몇 년 전 재개발 사업 설명회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태민은 그를 기억해냈어요. 아, 맞습니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그 사업 관계자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 주민 의견을 존중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대화를 들은 강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그럼 우리 회사가 몇 년 전에 떨어진 것도 중구체육관 건설 입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성 검사에서 기준 미달이었어요. 그게 내 판단이었어? 네.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강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박성호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내 아파트 개발 사업도?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죠.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넌 우리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 구청장이래. 대박. 완전 반전이네. 방금 전까지 저러고 있었는데 이준혁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네가 구청장일 리가 없어.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해.
태민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떨리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들이 구청장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몰랐다고요? 태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20년 전에도 저를 몰랐나요? 그때도 한 명의 사람이었는데. 그건 그때는 달랐잖아. 뭐가 달랐죠? 제가 가난하고 뚱뚱해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레스토랑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한 정도가 아니었죠.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죠.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나요? 이준혁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갑자기 자신의 유통업체가 구청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떠올렸거든요. 태민아, 우리가 어릴 때 일이잖아. 어릴 때 일이면 괜찮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철없었고. 철없음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했죠. 그때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렸어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태민의 아내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더니 태민을 찾아 다가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차분했죠. 여보, 미안해요. 시의회 회의가 늦어졌어요. 괜찮아요. 와줘서 고마워요. 저분은 누구세요? 제 아내입니다. 박수진 시의원이에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시의원이요? 네, 중구 시의원입니다. 그럼 부부가 다. 네, 둘 다 공직에 있어요. 동창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수진이 태민의 젖은 머리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머리가 왜 이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괜찮아요. 그냥 실수로 엎질러진 거예요. 수진은 주변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어요. 동창들의 당황한 표정, 테이블 위의 소주병, 그리고 남편의 젖은 머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빛이 돌고 있었어요. 이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민아, 우리가 정말 몰랐어. 뭘 몰랐죠? 네가 구청장인지. 그럼 구청장이 아니었으면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강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일어나세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태민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대사과요? 20년 전에도 사과가 필요했는데 그때는 왜 안 했죠?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도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구청장이래. 저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그런데 왜 저렇게 당하고 있었지? 태민은 주변의 시선들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집에 갈까요?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그는 동창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수 씨, 2022년 중구체육관 건설 입찰 기억하시죠? 그건 안전기준 미달로 탈락하셨잖아요. 제가 심사위원장이었어요. 강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박성호 씨, 2023년 아파트 개발 허가 신청도 기억하시고요. 그건 환경 문제 때문에. 네,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죠. 제가 최종 승인권자였고요. 박성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네,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놀린 상대가 바로 여러분의 사업을 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한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죠.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참았던 분노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정하게 심사하겠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절대 개입시키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야? 전 그런 사람이에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빛이 돌고 있었어요. 수진이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남편은 항상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경해요. 동창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혹시 김태민 구청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구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구청장님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고마워하세요.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태민을 보는 시선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저분이 그 유명한 젊은 구청장이구나.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 정말 젊어 보이네. 정책도 잘한다고 소문났잖아. 이준혁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태민아, 우리가 정말 모르고 한 일이면 괜찮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심했어. 강민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90도로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일어나세요. 여기서 그럴 필요 없어요. 박성호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상황과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었죠.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 남편은 고등학교 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훌륭한 리더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동창들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자신들이 그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정말이야? 네. 하지만 공정한 기준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각자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용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였죠. 주변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완전 반전이네. 그 사람들 완전 망신당했어. 자업자득이지 뭐. 이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유통업체가 앞으로 구청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구청장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구청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구청장님이라고 부르시네요. 아까까지는 그냥 태민이라고 하셨는데.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강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여보. 동창들은 그들이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태민이 문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동창들은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레스토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태민과 수진이 레스토랑을 나가려는 순간 이준혁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태민아, 잠깐만. 제발 한마디만. 태민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돌아보니 이준혁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강민수와 박성호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태민은 잠시 그들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앉으세요. 얘기해 봅시다. 정말 들어줄 거야? 네. 동창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죠. 수진도 태민 옆에 앉으며 조용히 지켜봤어요. 먼저 말할게요. 저는 복수하려고 구청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예요. 제가 어릴 때 힘들었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 그때 왜 그랬어요? 정말 궁금해요. 그게 우리도 어렸고. 어렸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이준혁이 고개를 들고 진솔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도 그때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우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었거든.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어. 맞아. 우리도 다 각자 문제가 있었어. 나도 부모님이 자꾸 성적 때문에 혼내셔서. 태민은 놀랐어요. 그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 약해 보이는 네가 표적이 된 것 같아. 정말 비겁한 짓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너를 괴롭히면서 우리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 정말 치졸한 짓이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태미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20년 동안 저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심 어린 후회였죠. 우리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 보상이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태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뭐든지 할게.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당연하지. 당연히 그럴게. 특히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약속할게. 절대 안 할게. 태민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럼 됐어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당신다워요. 그때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민아, 우리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정하게 심사할 거라고. 개인적인 감정은 정말 안 들어가는 거지? 전 그런 사람이에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긴장감이 풀리면서 사람들도 다시 자신들의 대화를 시작했어요. 다른 동창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태민아, 나도 그때 못 말렸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말 대단해. 구청장까지 되다니.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야. 실력이지. 주변 동창들도 하나둘 태민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구청장님, 정말 반가워요.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정말 젊으신데 훌륭하세요. 우리 동창이 이렇게 성공했다니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이준혁이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태민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가요? 어떻게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어? 태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솔하게 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노를 동력으로 삼았어요. 분노를? 네. 언젠가는 당당해지겠다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대단해. 정말 대단해. 수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남편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과거의 상처를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드셨거든요. 제 아내 덕분이기도 해요. 항상 믿어주고 지지해줘서요. 당신이 워낙 훌륭하니까요. 동창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바보였어. 맞아. 진짜 소중한 친구를 잃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물론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달라지면 돼요. 그의 말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이해와 포용의 마음이 더 컸거든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민아,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친구라는 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할게. 정말로 절대 예전 같은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좋죠. 수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슬슬 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새벽 회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들이 일어서자 동창들도 모두 일어났어요. 태민아, 정말 고마워.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알게 됐어.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사과예요.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태민은 뒤돌아봤어요. 동창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수진이 물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복잡해요. 화도 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당연해요. 20년 만에 할 말을 다 한 거니까. 그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변명이 될 수는 없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태민은 샤워를 했어요. 머리에 묻은 소주 냄새를 말끔히 씻어냈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가 풀린 기분이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걱정했거든요. 당신이 있어서 용기가 났어요. 당신이 워낙 훌륭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은 평소보다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했어요. 어젯밤 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구청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구청장님, 어제 급히 찾아가서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다행히 문제없이 해결되셨나요? 네, 잘 해결됐어요. 사무실에서 태민은 오늘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어제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되었어요. 오전 10시, 도시재생 프로젝트 최종 회의가 열렸어요. A건설 재심 요청 건에 대해 검토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준에 맞으면 승인하고 안 맞으면 반려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과장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의 공정함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태민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이준혁의 문자였어요. 태민아, 어제 정말 고마웠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깨달았어.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겠어.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존경해. 잠시 후 강민수의 문자도 왔어요. 구청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회사 일은 기준에 맞게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의 문자도 비슷했어요. 태민아, 어제 네 말 듣고 밤새 생각했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진심으로 사과해. 태민은 그 문자들을 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간 태민은 수진에게 문자들을 보여줬어요. 다행이에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역시 당신이 옳았어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관대하게 대한 게.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 태민은 구청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한 주민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구청장님,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왕따를 당하셨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아이도 학교에서 힘들어하는데 용기가 나요.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요. 중요한 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오후 태민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강민수였어요. 구청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요? 구청장님 말씀을 듣고 아이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이가 저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태민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먼저 아버지인 당신이 변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워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좋은 조언 해줘서.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우며 성장하는 거니까요. 강민수가 나간 후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변화는 정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 달 후 태민은 다시 동창들과 만났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태민아,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많이 변했어. 맞아. 우리 아이도 이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 나도 사업할 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우리가 20년 전에 너한테 한 일들 정말 후회하고 있어. 과거는 과거예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넌 정말 대인배야. 우리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용서가 저에게도 도움이 됐어요. 마음이 훨씬 편해졌거든요.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인들의 관계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태민은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런가요? 네,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태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김태민. 그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어요.